삼재를 풀이를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천풍지풍 이 방풍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삼재는 우리는 천풍과 지풍과 인풍이라는 것이 몰아오기 때문에, 그죠? 천풍과 지풍, 인풍이 몰아쳐오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 못하면 우리가 삼재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는 앞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평생운이 나쁘고 해운도 나쁠 때 세 번의 기회가 있댔다, 그제? 고비가 있댔다. 그런데 이 고비에 무작정 다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풍운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풍운의 법칙에 따라 갖고 그것을 좀 쉽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찍방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그 운명이 따라 갖고 다르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운명 번호라 하더라도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일을 벌리게 되는 것이고, 같은 천기가 하더라도 같은 천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삼원조화원에 의해서 천이라 하더라도 같은 천이 아니다, 지라 하더라도 같은 지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재를 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준 도표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개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운명주기는 천기와 지기가 따로따로 있는데, 천기라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기라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천기는 도도하고 꼿꼿하다고 했지, 그제? 공부를 잘 못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기가 해되고 무조건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한 것은 이 운명번호에 따라 갖고, 운명번호 보통 3개, 4개 있는데, 천이라 하더라도 지가 맨 처음에 첫 번째에 천이라 하더라도 지가 있으면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건 타고날 때.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13번, 22번, 31번은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자, 13번, 22번, 31번은 머리가, 우리가 두뇌를 보게 되게 되면 머리가 천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라 하더라도 지에는 어떻게? 지가 붙어 있는 것이 머리가 제일 똑똑하다. 지에 지가 붙은 거. 아, 지에 지. 그 다음에 인이라 해서 농땡이를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인에 치가 붙어 있는 거. 9번. 9번 누가 하나 있었는데 9번 누구지? 18번, 27번, 36번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여기 대서겠고, 공부 좀 잘하는 사람 13번 누구? 우리 오원장님 13번이네. 네, 13번. 그래서 공부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자, 우리 김선재도 공부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그치? 25번 나는 몇 번 있지? 자, 25번을 우리는 25번은 천기니까 밑에. 인이다, 그치? 네. 25번은 어떻게? 천의 인이다 이 말이야, 그치? 천인이니 요만큼 아는 것 같고 요것만큼 부풀어 갖고 안 푸시하는 사람이다. 에? 요만큼 알아도 이만큼 아는 채 해뿐다. 또 물어보자. 또 누가 모자라는 사람? 23번? 24번 지인이다, 그제?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그제? 그래도 이만큼 사람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 말이야. 이만큼 펼쳐본다. 몇 번이 그렇습니까? 16번 어디가? 16번은 천인이네, 그죠? 천인은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다 이 말이야. 인이 붙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러웠다. 유화적이다 이 말이야. 사람하고 잘 접근하고 친근감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선생님도 친근감 많이 갖고 있고, 나도 친근감 많이 갖고 있지, 그지? 나는 요만큼 하면서도 이만큼 아는 채. 우리 번호가 같다 카네. 아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이다. 맞네. 16, 25 또 16, 25 똑같아. 그래, 맞아. 자, 그까지 다 우리가 풀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 우리가 이제 그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천풍지풍을 풀 때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리사주와 풍운주기를 붙이게 되게 되면 정말로 심오한 이론들을 모두 다 풀어내는 것이 이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력을 갖고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우리는 이 삼재도 천풍지풍이 오는데 맨 위에 아까 지금 보게 되면 맨 윗칸에 우리가 지가 오는 거와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두 번째 칸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그래프 요거 보면 그래프에서 보게 되게 되면 지지가 이렇게 행설될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기가 있는 지풍이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강한 지풍이 불어오게 되고 천천히 돼 있을 때는 천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을 때고 인인으로 붙어져 있어는 인풍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바로 기액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귀신이 들린다든지 귀신 장난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꼬약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인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한번 보자. 우리 오 원장님 한번 볼까? 오 원장님이 13번이니 인이 딱 붙은 데가 어디고? 없나? 저기 있죠. 72. 72 그쪽에. 71가 인인, 그지? 인인이 딱 붙어있다. 이때 인연풍, 72니까 63부터 72 사이에 사람에게 얽힌다든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인연풍이 직방을 오는 것이다. 그러면 요 36세도 여기에 해당되네, 그지? 이민인 이렇게 36세. 그렇지. 예. 같이 붙는 것이 같이 오게 되는 때다. 그러나 이 주기가 한목에 가장 강한 기운들이 몰아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대기 이제 많은 것이 필요한데 이게 63세부터 이세까지. 71세까지 저 그런 작용을 그러면 그 밑에 걸 이제 풀게 되게 되면 또 어느 해에 오게 되는 것을 우리 풀 수 있어요. 그 밑에 거를 풀게 되면 또 어느 해에 오는 것. 지기에 들어오는 걸요? 그래서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굉장히 복잡. 그런데 막상 보면 논리에 따라 이렇게 하나도 안 복잡하다. 순서대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지를 우리는 한번 보자. 이 풍운주기 풀이법에서는 우리가 숫자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그랬다. 그죠? 자, 그럼 1, 2는 우리는 푸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3을 한번 보자고. 3은 풍운을 푸는 겁니다. 자, 바람과 운이 항상 동반해서 온다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보게 되면 운도 있고 풍도 있고 파도 있고 학도 있고 사도 있고 재도 있고 부도 있고 수도 있고 액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 돌아온다. 자, 이것이 우리는 풍운을 푸는데 이 풍운은 우리는 천지인으로 이렇게 푼다 했대. 그죠? 자, 4분에 우리는 보게 가게 되면 이거는 풍력도 있고 풍류도 있고 풍기도 있다. 그래서 주로 푸는 것이 이런 풍기가 작용하는 것을 많이 푸게 된다. 풍기가. 이래서 그래서 여기는 풍류도 풀게 되고 풍력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사주보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리사주를 완벽하게 익히고 난 뒤에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고. 자, 5번에는 우리는 풍행이라는 것이 있다. 풍행. 어떤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불어올까? 그러면 우리는 구군을 풀 때는 어떻게? 구군 오행도를 가지고 푼다. 이것을 우리는 구군도라고 하는 것이고, 풍마다, 이 풍마는 어떻게? 바람을 몰고 오는 마다. 바람을 몰고 있는 마인데 이것을 우리는 가마도라고 한다. 인연 오행으로 인연에 의해서
풀이 나는 것을 우리는 인연도라고 하고, 가족의 인연도, 이것을 가연도라고 하고, 액기로 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귀신도라고 하고, 조상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망작이라고 하고, 이 풍액을 우리는 신수기라고 해가지고 오행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다. 여러분들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육봉은 우리는 풍형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떤 바람이 가장 지금 강하게 불어오는가? 여러분들이 뒤에 토피에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풍형은 우리는 6가지 풍이 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서 돌아온다는 것이다. 해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7번째를 우리는 풍살이라고 한다. 이 풍살은 7개의 살이다. 풍살이다. 7가지가 있다. 자, 8에 보게 되면 풍액이다. 이거는 이런 풍행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풍액으로 변해, 이것이 액운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구조를 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풍운 주기를 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는 풀게 된다. 이것이 우리는 풍을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풍수 같은 거, 그럼 예를 들면 풍수를 하게 되면 어떨까? 바람과 물이 돼, 그죠? 바람과 물이 인간에게 어떤 형태로 묻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약하게 또 풀어왔다. 그래서 그거는 제껴놓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우리는 삼재를 풀게 되는 구조다. 그러면 어떤 삼재는 천풍이 올 때도 있고, 천풍으로 이것을 고약한 삼재를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지액풍으로 고약한 것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방에는 인연풍으로 고약한 일을 마련했다. 이것이 우리는 오면서 따라서 다른 것들이 몰려온다는 것이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6가지 이렇게 골고루 구조를 갖고 있다 하게 되면 그 시기에는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천풍이 돼버리고 나머지는 잔잔하게 이렇게 따라서 온다는 거다. 이해되죠? 어떤 전에 지풍이 이렇게 엎고 이 지풍이 엎고 이렇게 지풍이 엎으면 이거는 바로 귀신풍이다. 그죠? 자, 지풍이 50%를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거는 바로 귀신풍이다. 귀신 장난이 되면 그럼 나머지는 잔잔한 일들이 쫙 붙어갖고 동시에 따라온다. 이것이 삼재라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풍이, 한 개의 풍이 50%가 넘어갔고 다른 것까지 함께 몰고 올을 때 이것이 바로 삼재라는 것이. 뭐든지 알겠죠? 자, 이것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을 때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도 생기고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데, 삼재가 왔을 때는 이것이 가감하게 큰 것들이 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몰아붙일 뿐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다 오분다. 이 큰 것이 몰고 오가지고 다른 것까지 모두 다 막 복잡해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잘 하가도 부도가 딱 나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사만 망하는 게 가족도 망하고 뭐도 망하고 다 망하뿐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우리는 삼재다. 그런 그것이 오는 시기가 있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삼재에 올 때는 이 세 개의 풍이 한 개가 50%를 넘어간다. 그렇게 과도하게 한쪽에 풍이 치우쳐져 있을 때, 그래서 다른 거하고 따라서 막 찾아온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연이 붙어 있을 때, 지지가 붙어 있을 때, 천천히 붙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뭐죠? 천풍이 50%가 넘어갔다. 이거는 지풍이 50%가 넘어갔다. 이것은 인풍이 50%가 넘어갔고 나중에 아주 고약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수리사주와 천풍지풍을 풀게 되면 여러분들 그거 점칠 이유가 없다. 아마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면 된다. 그것이 이 천부경의 최고의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죠. 삼재는 우리가 그 뭐고 비, 바람, 불 이게 아니다. 풍이 들어오는데 풍에는 천풍, 지풍,
지액 인풍이 있는데 여기는 천년풍이 있고 여기는 지액풍이 있고 이거는 인연풍이 있는데 삼재가 돌아왔은 시기에는 삼재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죠? 삼재가 돌아오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들이 50%를 한계가 50%를 넘어가면서 다른 걸 같이 몰고 올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삼재가 세 분이 오니까 첫 번째 돌아오는 삼재, 그제? 자, 두 번째 돌아오는 삼재, 세 번째 돌아오는 삼재가 있는데 이 종류가 달라요. 잔잔하게 오갖고 세 번째 왕창, 첫 번째, 두 번째 왕창, 세 번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화가 온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만큼 오면 뒤에 거는 또 잔잔하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것도 오고 이것도 오고 이것도 오고 이것도 죽었다는 거지. 반쯤 죽은 거지. 반쯤 죽은 거야 이제. 살 수 있는 이거 힘이 있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풍이 이것을 통해서 왔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100% 귀신풍이다. 귀신바람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풍으로 이 시기에 지풍으로 삼재에 걸려갖고 우리는 판란이 생긴다 하면 이것은 바로 100% 귀신풍이다. 그러면 귀신풍이 딱 붙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어떤 귀신이냐 이걸 찾아내는 거지. 그제? 그것이 바로 귀신풀이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다 풀어본다 이 말이에요. 길가 가서 죽은 귀신인지 문에 빠져 죽은 귀신인지 어디 홀키 가서 죽은 귀신인지 뭐 망나니 귀신인지 시집 못 간 귀신인지 다 풀어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풀어줘야만이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대로 무조건만 이렇게 풀면 우리는 그거는 아니다는 것이야. 그거는 아니오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학문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아주 미래를 위한 우리는 발전적인 방향이다.